계곡에서 발을 담그고 노트북을 하는 이 사진. 이 사진 하나로 한 산골 마을에 젊은 청년들이 모여듭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인제나 철원 같은 산골 마을에 노트북 하나 딸랑 들고 모여드는 젊은이들. 과연 무슨 일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책을 맛있게 소개하는 유튜버 책익지라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하느라 올해는 여러분 많이 답답하셨죠? 강북문화정보도서관에서는 책의 계절을 맞아 북튜버들을 온라인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셨어요. 저 책익지라뿐만 아니라 시안책방 채널, 공백의 책당장 채널에 함께하니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세요. 강북문화정보도서관 이용자들의 슬기로운 집콕 생활을 위해서 책익지라가 고른 책은 바로 마을의 진화라는 책입니다. 아마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도시와 주거 그리고 업무 환경에 대해서 여러분도 한 번쯤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셨을 것 같아요. 시원한 계곡물에 발을 담그고 노트북을 하거나 멋진 경치를 보면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가미야마 마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가미야마 마을은 도쿠시마시의 중심부에서 차로 45분 정도 떨어진 마을입니다. 1955년에는 인구가 2만 명이었지만 2015년에는 인구가 5,300명까지 줄어든 과소화, 고령화 마을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마을의 사람들이 모여 재미난 일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 지역에 건설 회사를 운영하는 집안의 아들 오우노나미 씨가 스탠포드 대학에서 공부를 하던 시절 우리도 실리콘밸리 같은 이런 창의적인 마을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만든 것이 그린밸리라는 비영리 단체였죠. 이들은 마을 주민들로 이루어져 있었는데요. 1993년에는 외국어 지도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유치하게 됩니다. 외국인 교사들을 마을의 집들이랑 연결해서 4일 동안 홈스테이를 시켰는데요. 이때 반응이 너무 좋아서 이 프로그램이 13년간 계속됐다고 합니다. 13년 동안 이 마을의 수백 가구가 외국인을 자신의 집에서 재워본 경험을 하게 된 거죠. 영어를 하나도 못했던 어르신들도 점점 손짓 발짓을 하면서 의사소통에 익숙해지고 이 마을은 처음으로 외지인들과 이제 익숙해지고 친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 1997년에는 도쿠시마 현의 정책 중에 국제문화촌을 만들겠다라는 기사를 보고 현에 연락해서 외국인 예술가들을 유치하기도 하는데요. 오우미나미는 국제교류회에 아티스트 인 레지던스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안하고 폐초등학교와 오토캠핑장을 활용하여 이런 시설을 제공하게 됩니다. 마을 사람들은 예술가들을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한 예술가가 숲속에 숨겨진 도서관을 지을 때는 마을에서 중장비를 다루실 줄 아는 분이 나타나서 기반을 다져주기도 하고요. 또 한 예술가는 가미야마 마을의 어르신들 88인을 인터뷰해서 그들의 전쟁 경험을 작품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 마을이 유치한 건 아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기획으로는 워크 인 레지던스라는 프로그램을 기획했죠. 이 마을에 살면서 일할 사람들을 이 도시로 유입시키기 위해서 이 마을에서 인가미야마라는 홈페이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동안 예술가들이 와서 가미야마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도 다 올려놓았고요. 더 재미있는 건 이 마을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를 다 올려놨다고 해요. 이 마을에 있는 김씨 할아버지는 어떻고 여기에 있는 박씨 아저씨는 어떻고 이런 얘기를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거죠. 그러자 홈페이지에 이주를 문의하는 글들이 많아졌고 마을 사람들은 누가 우리 마을에 와서 살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오히려 역지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주를 희망하는 자들에게 빈집을 내어주기 시작했죠. 사실 일본에서는 2014년에 공식적인 보고를 통해서 앞으로 지방도시의 절반이 사라질 거라고 얘기했었는데요. 이 그린밸리라는 비영리 단체는 이미 2007년에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우리 마을이 사라지지 않으려면 어느 정도 수준의 이주민을 받아야 했는지를 연구를 의뢰합니다. 그 결과 매해 20명을 받아들이면 학교도 유지할 수 있고 마을도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결론이 났고 그때부터 어떻게 이주민을 유치할 건가를 고민하기 시작했죠. IT 기업 산산의 창업자 데라다는 2년 동안 실리콘밸리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때 쾌적한 곳에 입지한 기업의 위치와 원격 근무가 자유롭게 이뤄지는 그런 환경에 굉장히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일본에 돌아와서 사업을 하다가 어느 날 가미야마 마을의 이야기를 듣고 당장 달려가서 보고 여기에 지사를 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처음에는 그린밸리에 찾아가서 우리가 이 마을에 오면 마을 사람들에게 컴퓨터 교육도 시켜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린밸리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지역공원 따위는 전혀 하지 않아도 되니 여기에서도 도쿄에서처럼 일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지사를 열었는데, 이곳에 아예 가족을 데리고 이주해서 이 지사에서 일하는 직원도 생겼고, 혹은 도쿄에 있는 직원들이 리프레시하면서 일하고 싶다 할 때 와서 한두 달 정도 묵으면서 그곳에서 일을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사이에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나는데요. 기업들은 유사시를 대비할 만한 지사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지역에 거점을 만드는 방안을 고민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같은 해 NHK의 뉴스에서 이 시냇물에 발을 담그고 노트북을 하고 있는 이 장면 하나가 사진을 타면서 많은 기업들의 문의가 쇄도했습니다. 그렇게 노트북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가미야마 마을 전체 구석구석에 초고속 인터넷이 깔려 있었고 프리 와이파이를 제공하고 있었죠. 이 뉴스를 본 영상 제작 회사 프라토이즈는 이곳에 영상을 제작하고 필름을 보존할 수 있는 새로운 회사를 설립합니다. 총 23명의 직원을 두었는데 그 중에 13명이 이 마을 사람들로 구성되었죠. 그리고 새로운 숙소를 만들었는데 바로 위크 가마야마입니다. 시골에서의 원격 근무와 삶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숙소였죠. 그게 적어도 일주일은 돼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위크 가마야마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이곳에는 마을 사람들도 함께 출자했는데요. 마을의 미래를 만드는 곳인 만큼 마을 사람들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자본이 공동으로 구성됩니다. 또 이 숙소는 이 마을에서 나는 삼나무를 활용했죠. 또 한 가지 재밌는 건, 이런 공간이 필요할 때 젊은 건축가들에게 설계비는 못 주지만 마음껏 설계해달라고 특별히 주문을 했다고 해요. 그러자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만들기 어렵거나 또 클라이언트의 요구에 많이 시달리는 그런 젊은 건축가들이 대거 몰려드는 상황이 되었죠. 이 책이 2020년에 발간이 됐는데, 한국의 지방재생연구팀이 2016년부터 그 마을 사람들을 취재하면서 만들어진 책입니다. 저는 사실 가미야마 마을의 얘기를 딱 처음 들었을 때는 그런 성공 사례들이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유야무야 되는 경우가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했던 아티스트 인 레지던스가 1999년에 시작이 됐으니까 이미 이 마을에는 20년이 넘는 성공 경험이 누적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2008년 이후로 창의적인 직업을 가진 젊은이들이 160명 정도 마을로 이주했고, 이곳에 지사를 만든 기업은 16개의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린밸리가 마을 주도적으로 일어나다 보니 나중에는 민관이 함께 지방재생 수립 전략을 같이 도모합니다. 형식적인 회의가 아니라 진짜 바닥에서부터 그 마을 주민과 공무원들이 함께 토의를 해가지고 만들어 가는데요. 그때 만들어진 원칙 중에 지산지식, 즉 산지에서 난 음식이나 자원들을 그 산지에서 소비하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는 원칙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푸드 허브 프로젝트를 하는데요. 그 지역의 농업을 더 육성하고 장려하고 그 농업에서 난 생산물들로 모든 가게들이 소비할 수 있도록 활동들이 이루어지고요. 또 마을에 빈집이 모자라기 시작하니까 오노지 공동주택 프로젝트를 시작하는데요. 공동주택을 짓고 마을 도서관 이런 것들을 함께 넣어서 여러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가구를 조성합니다. 그러면서 가마야마 사람들이 목수가 돼서 다 이 건설 인력들도 양성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가마야마에서 나는 그 삼나무들로 이 집을 짓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수급이 외부에서 목재를 사오는 게 아니니까 이 집들이 굉장히 천천히 지어지거든요. 그러면서 한꺼번에 다 입주하는 게 아니라 한 집 한 집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사를 오다 보니까 이주민들과 이제 원주민들이 좀 융화될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학교가 닫지 않기 위한 노력, 교육 프로젝트에서도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지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 재미있었던 건 마을 주민들과 또 기관, 여기에 학생들까지 직접 참여해서 본교의 내일을 생각하는 모임을 만들고 학생들도 직접 발언해서 우리 학교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내고 그걸 실천해 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마을의 주민들이 주인공이 돼서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고 또 이주자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마을. 너무 재밌지 않나요?
일과 삶이 연결되는 마을,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그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도 기회가 된다면, 이 코로나가 좀 잠잠해진다면 꼭 한번 이 가미야마 마을에 가보고 싶습니다. 강북문화정보도서관도 참 아름다운 곳에 있잖아요. 북서울 꿈의 숲에 이렇게 둘러싸여서 그 울창한 곳이 너무 아름답고 보기 좋았는데요. 마을의 진화를 읽으면서 우리는 우리 마을 안에서 어떻게 일을 해나가고 또 마을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채익질하였습니다.